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궁과 재백궁, 지략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궁이 염정과 천상이라는 명이었고요. 거기에 자녀는요. 자, 자녀궁은 몇 번째에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 네 번째에 있어요. 자녀궁은 자기 명궁으로 붙어요. 그러면 자녀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없죠.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끝없는 미련을 갖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자녀를 적게 낳기도 하고요. 아예 안 낳는 집도 참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 자녀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자신이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 돌봐줘야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명리에서 말하는 식상하고 같죠. 자녀, 자신이 만든 음식, 자신이 직접 쓴 글들, 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 만약 자식을 낳지 않는다, 자녀가 없다면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제자라든가 학교에서의 학생들 다 포함이 돼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그래서 자녀궁이 만약 좋다면 내가 생산해낸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자녀궁에 무슨 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녀궁에는 태음이라는 별이 있네요. 태음이라는 별은 여성과 관련된 별이에요. 태양은 남성과 관련된 별이고요. 태음이 이렇게 왕지에 있어요. 이렇게 왕지에 있다는 건 좋다는 거거든요. 태음이 밝아요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태음이 자녀궁에 있으니까 자녀 중에는 딸이 더 잘 돼요 라는 의미예요. 혹시 홍난과 여기에는 홍난이 있고 천이라는 별은 이렇게 부관선에 있게 되는데 부처궁과 관록궁선에 있게 되는데 이 부관선에 있지 않고 만약 자녀궁에 있다면 좋아요. 딸들이 더 잘 되겠어요. 그리고 아들보다 딸이 많아요 라는 의미예요. 파란 별 중에는 이렇게 좌보라는 별을 보는데요. 좌보는 친구나 같은 또래의 귀인의 조력을 말합니다. 잠이, 천부, 태양, 태음 이 별들은요 주성이 될 수 있어요. 14정성 14개의 정성 외에도 정성 중에서 이 4개의 별은 주성이 될 수 있거든요. 주요한 별이란 뜻이에요. 더 왕이 되는 별. 그들은 좌보나 우피를 만나야 좋아요.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음은 좌보와 우필도 만나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고 보겠죠. 자, 이걸 조합을 해보면 자녀 중에는 딸이 더 유리하고 아들보다는 딸이 더 잘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딸은 조력이 많으니 집안이나 사회생활을 잘하겠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을 보면서 자기의 명에 있는 자녀궁에 있는 자녀궁을 보면서 자녀가 잘 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자녀궁에 좋은 별이 다 몰려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물론 자녀가 잘 되면 우린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여기를 1번으로 놓고 번호를 하나씩 매겨본다고 치자고요. 9번, 10번, 11번, 12번. 자, 이렇게 되면 이 자궁에 있는 명궁이 1번이라고 치면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1 이렇게 홀수로 된 것은 나와 더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숫자가 짝수인 2, 4, 6, 8, 10, 12는 나와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삼방사정 안에 삼방이라고 하면 나의 명궁과 재백궁, 관록궁, 천희궁을 말하잖아요. 그 외에 있는 자녀궁이 너무 좋은 별이 많이 몰려 있으면 자신한테는 더 불리해요. 왜냐하면 좋은 별들의 숫자는 똑같고 나쁜 별들의 숫자도 똑같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녀궁과 전태궁에 좋은 별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나는 더 부실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백궁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관심사는 재백이 많잖아요. 재백궁에는 자미와 천부라는 별이 있네요. 자미는 왕지에 있고 천부는 세모에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난 부자가 될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었다면 자, 이렇게 재백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명궁이 재에 적합한, 재를 축적하는 데 적합한 별인가를 꼭 봐야 해요. 자, 자미도수로 보면 명궁과 재백궁이 재를 담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어야 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있다면 부자가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재백궁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도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재백궁으로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재정 상태, 돈을 대하는 태도,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또 자산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재백궁의 성질과 맞는 별이 있다면 정말 길하겠죠. 재백의 길한 별이 4개가 있어요. 자미두수에 재백과 관련된 별 뭐뭐 있는가 보면요. 첫 번째는 무곡이라는 별이에요. 그리고 천부라는 별도 관련이 있고요. 태음이라는 별도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녹존이라는 별이 있거든요. 이렇게 4개. 이 별들은 재성이에요. 재물과 관련이 많거든요. 자, 이 사람 명궁에서 보면 무곡이라는 별에 록이 붙어 있는 것도 좋고 록존을 보는 것도 좋고 해서 록과 많이 관련이 있는데 그게 재백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면 천부는 재물의 창고라고 해요. 재물을 쌓아놓는 창고. 아까 말했던 이 태음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태음이 있는 명과 천부가 있는 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 자녀궁에 있는 태음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나의 재백궁의 천부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럼 무곡의 화록은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나가서 행동으로 돈을 버는 거죠. 녹조는 고정 자산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고정 자산도 천이궁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무곡의 화록도 관록궁에서 보고 있으니까 재적으로 안정되어 있겠죠. 자, 이분의 재백궁은 이렇게 자미천부가 되어 있어요. 자, 보라색 별 자미천부가 있는데요. 자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지에 있고 천부는 보통이 평지에 있어요. 자미가 더 밝죠. 자미는 왕과 관련된 별인데요. 부와 귀를 따진다면 귀하다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재백궁에 어울리진 않아요. 자미가 왕이 나가서 돈 벌어오지 않잖아요. 애들 지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백궁에 어울리는 별은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부가 꽉 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부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 재백궁이 그닥 나쁘지는 않죠. 파란 별 중에는 천월이라는 별이 있어요. 천월은 명리에서 천을귀인과 같은 별인데요. 음과 양으로 따진다면 천괴, 천월 중에서 얘는 음에 해당해요. 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정신적인 도움을 뜻하는 별입니다. 자, 이 사람 이 명으로 보면 지금 이 신궁은 재백궁 운이기도 하고 이렇게 42세에서 31세 운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임신대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장생십이신 중에 여기 생지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은 좋은 거예요. 재백이 샘솟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길한 거죠. 좀 더 좋겠다,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록마교치라는 걸 따져요. 록마교치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록존, 여기 있는 천마를 보는 거죠. 이렇게 록마교치가 한궁에 되어 있거나 마주보거나 하면 원방발제라고 해서 먼 곳에 가서 돈을 버는데 유리하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별들이
명궁, 신궁, 재백궁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명궁, 재백궁, 관록궁, 천이궁 이런 곳에 좋은 별들, 재물과 많이 관련된 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길한 면이 있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아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 낫겠죠? 자, 재백궁에서 가장 안 좋은 별은 뭘까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요 궁을 누르면 이렇게 삼방사정이 바뀌어요. 자, 다시 명궁에서 보면 이렇게 명궁에서 삼방사정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재백궁을 누르면 재백궁에서 이렇게 삼방사정이 표시가 돼요. 자, 보세요. 이 자미천부라는 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나쁜 별이 지공직업이래요. 왜냐하면 재백을 갉아먹으니까, 깎아먹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지공직업은 둘 다 비워 없애는 뜻이 있는데요. 자, 천부라는 별이 돈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공이나 직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이 줄어들어요. 빼앗기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공을 봐요. 지공을 보면 이렇게 삼방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지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죠. 더구나 다른 손재의 잡성인 대모 같은 별을 같이 본다면 재물의 손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대모라든가 소모라든가 지공직업 같은 거는 많이 빼앗기는 의미가 있어요. 손실된다는 거죠. 이렇게 재백궁에서 지공직업을 보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일반적인 직업을 하면 돈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가라든가 종교가, 발명가 등이 좋아요. 창조력, 상상력, 가상세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유리한 거죠. 이 명의 경우는 지공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공만 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명궁에서는 직업을 봅니다. 자, 명궁에서는 이 직업이라는 별을 보는 거고요. 요 재백궁에서는 지공을 보는 거죠. 그럼 이 대안에 가면 재백궁 대안에 42세에서 51세에 가면 지공 직업을 다 보는 거에 해당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갈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검정색 별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천무, 천주, 금여, 천덕, 겁살, 복병을 볼 거예요. 재백궁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천무라는 별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 천무라는 별은 내려받는다는 의미예요. 윗사람 조상으로부터 내려받는다는 건 뭘까요? 재백궁이니까 유산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되게 좋죠. 그리고 태세시비신의 천덕이라는 별이 있어요. 천덕은 남성의 조력을 말하거든요. 재산 형성에 남성 윗사람이 도움이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미두수의 별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내용을 안다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궁뿐만 아니라 명궁, 신궁, 삼방사정도 함께 고려해 보기는 해야 해요. 지금 보고 있는 재백궁의 비중은요, 명궁에 비하면 훨씬 적죠. 자, 프로테이지로 친다면, 자, 여기가 100% 가장 힘이 세요. 그 다음에 얘는 50%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얘네는 25, 얘도 25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신궁선이 가장 중요한 건 거죠. 그래서 이 재백궁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명신궁이 그런 역할을 못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인들의 가장 중요한 궁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느 궁이 될까요? 역시 재백궁과 관록궁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요. 나는 가정주부고요. 난 집에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궁이 중요한 거냐면 부처궁, 자녀궁이 중요하겠죠. 결혼을 안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부모 형제랑만 잘 지내요. 그러면 고궁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아니 고정돼서 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본다는 것도 꼭 유념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지뢰궁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지뢰궁은요, 질병과 사고를 뜻해요. 아프거나 사고가 나려면요, 이 궁이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두 선을 그려서요, 여기를 이렇게 읽어요. 부질선이라고 읽거든요. 욕한 부질, 이렇게 따져서 부질선이라고 읽어요. 움직인다는 말, 여기가 움직였다, 여기가 동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록공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웠다가 다시 이 사람 명을 보면요, 록은 어디에 있냐면 관록궁에 있고요, 권은 부처궁에 있고요, 관은 부모궁에 있고 기는 형제궁에 있는데요. 이 록공각이로 인해서 이 명반이 평안했던 이 명반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동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걸 활성화시켜서 그 일을 발생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록과 권과 과와 기가. 그래서 인동된다, 활성화된다, 움직인다, 그 뜻은 그 일이 그때 일어난다 라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자, 다시 지렉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지렉궁에 누가 있냐면 천기라는 별이 있어요. 천기라는 별이 함지에 있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면 천기는 오행으로는 뭐에 해당하냐면, 천기는 오행으로 목에 해당해요. 그럼 목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겠죠. 오행으로는 을목에 해당해요. 별이 어두우니까 안 좋게 읽는데 어떻게 안 좋게 읽느냐면 팔, 다리, 신경계통이 안 좋겠구나 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 계통이 아플 수 있겠어요. 경향이 있으니까 수술을 좀 할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본다는 거죠. 경향과 천형이라는 별은 수술 성계예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명궁이 염정이었잖아요. 자, 여기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명궁의 별들이에요. 이 명궁의 별들과 지뢰궁의 별을 합쳐서 보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닌 거죠. 명궁이 염정인데, 염정이라는 별은 정신과 감정을 중시하는 별이에요. 정신을 주관한다는 뜻은 뭐냐면 좀 더 예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별을 합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신경계통, 정신계통 그쪽으로 신경과민, 불면증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세한 것들은 뒤에 보면 염정의 성질, 또 천기의 성질을 다 찾아보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차차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별, 자, 여기 빨간색 별 경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경향은 흉한 작용을 하는 별 중에 힘이 제일 세요. 육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경향, 타라, 화성, 영성, 지공, 직업. 경향이 1번이잖아요. 힘이 가장 셉니다. 자, 칼 같은 예리함을 갖고 있으므로 수술 가능성도 있어요. 함께 있는 천곡, 하늘에서 곡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호, 이것도 사고의 가능성을 높여요. 말하자면 이 지뢰궁이라는 게 사고, 병과 사고를 뜻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읽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느 때 운이 안 좋을 때 이 궁이 움직였을 때, 그럴 때 그 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명궁의 지분이 50%예요. 그리고 천이궁의 지분은 25%니까 명궁과 천이궁이 정말 좋은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명궁과 천이궁이 만약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지뢰에게 걸려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더 있는 거죠. 자, 이 빨간 별 경향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빨간색 별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면 돼요. 빨간 별이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이 빨간색 별들은 이과계통과 더 관련이 있어요. 살성이라고 하는데 살을 쓰는 직업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뭐 요리사, 조리사 그런 거 혹은 의사도 모두 다 칼을 쓰잖아요. 계통은 조금 다르지만 자, 그래서 그 살성을 잘 쓰면 경찰관도 되는 거고 검찰도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발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볼 게 있어요. 자, 이 명 지뢰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뢰궁의 삼방사정을 보면요. 경향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좋게 여기는 별은 이 문곡 화기. 그러면 요 두 개 정도만 안 좋은 거니까 버틸만 하거든요. 살성이 총 6개가 있어요. 근데 살을 너무 많이 만나는 운을 가면요.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하는 일에 늘 방해가 되고 남이 더 잘 되고 나는 좀 고생하는 것 같고 결과가 없는 그런 느낌의 대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경향하고 학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 4개 정도 만난다고 치자고요. 대안에. 자, 지뢰궁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뢰궁을 보면요. 지뢰궁에 화기가 형제궁에 화기가 있고 지뢰궁에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삼방에서 빨간색 별을 하나를 보고 화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거예요. 만약 살을 4개 이상 본다. 경향, 타라, 화성, 영성, 지궁, 직업 이렇게 6개인데요. 이 중에 살을 너무 많이 본다. 4개 이상 본다 그러면 그 대안이 혹은 그 궁이 많이 깨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건이 커지고 생각보다 나에게 주는 피해가 심한 거죠. 예를 들면 살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건 나를 격발시킨다고 해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많으면 쓰나미처럼 막 큰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미도수를 공부하시면서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하면 나쁘다 좋다를 일단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고 나서 좋을 경우에는 그것이 점점 커나가도록 하면 되고요. 만약 대운이 굉장히 안 좋은 대안을 왔다고 하면 이미 안 좋은 상태잖아요. 조금씩 메꿔가는 거죠.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된 서적을 열심히 읽고 전문가 조언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인드도 갖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점검하다 보면 원인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명반을 보다 보면 어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원인들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언젠간 그때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스스로 진단하고 바꿔 보기 위해서요. 자, 이제 천이궁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이궁을 누르면요. 천이궁으로 커서가 옮겨가면서 삼각형이 천이궁을 가리쳐요. 이 천이궁은요. 옮길 천자, 옮길 이자를 써요. 그래서 명예주인이 밖으로 나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길에요. 해외 나가도 좋을까요? 혹은 이민 가도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이 천이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궁보다 천이궁이 좋으면 밖에 나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식업을 한다고 해도 바깥에 상황이 좋으니까 뭐 양식을 하든 일식을 하든 한국적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더 이로운 거죠. 자, 이 명을 보면요. 명궁이 더 좋아 보여요.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빨간색 별이 많으면 별로고요. 화기 같은 걸 보는 것도 별로예요. 근데 여기는 깨끗하죠. 빨간색 별이 없어요.
자, 천이궁을 가보세요. 천이궁에는 직업도 있고 처녀도 있고 또 녹존이라는 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타가, 경양과 타라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자, 말하자면 배치를 할 때 녹존이 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별인데 그 별을 지켜줄 수도 있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오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경양 또 여기에 있는 타라가 항상 옆에서 옆에 같이 있으면서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 궁에 이렇게 직업이 없다면 차라리 이 궁이 깨끗하다면 저 경양타라가 수비대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직업이 돈을 빼앗아 간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천이궁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천이궁에 밝게 빛나는 파군이라는 별이 있네요. 자, 파군. 파군은 바쁘고 개창력이 있는 별인데 살성인 직업과 함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일을 벌이면서 돈을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녹존도 있으니까요. 돈을 쫓아 밖으로 나간 형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빨간 별은 나를 좀 해치는 별이고요. 파란 별은 나를 도와주는 별이에요. 또 처녀라는 별도 있어요. 처녀는 천이궁에 있으면 밖에 나가서 예쁨을 받는다고 해요. 인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도화성에 해당하기도 해요. 처녀라는 별은 도화성이기도 한데요. 처녀와 비슷한 어떤 형태를 가진 혹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홍난천이, 홍염 이런 별들과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그렇게 도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처녀만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옆에 유화라는 별이 있어요. 유화라는 별은 약물과 관련된 별인데요. 도화와 관련돼서 막 약물을 좀 하는 그런 형상으로도 보여요. 돈을 탕진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약물이기도 하고 유화는 술이기도 해요. 자, 경양과 타라라는 별이 아까 녹존을 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옆에서 들어오는 걸 협한다고 해요. 그러면 얘들이 경양과 타라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궁은요, 양타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양타를 같이 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이궁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죠. 자, 이제까지 7개의 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명궁, 명궁 염정천상 무난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형제궁을 보았고요. 부처궁도 보았고요. 자녀도 어떤지 보았어요. 그리고 내 재백 상태는 어떨 것인가, 지렉 상태는 어떨 것인가, 천이궁의 상황은 어떨 것인가. 자, 이것들을 봐서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반에는 힘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혹은 어디가 가장 어렵고 힘든 구석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명궁을 본다고 해서 여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삼방사정도 보고 또 이 형제궁 같은 경우도 나의 형제궁이고 나의 부처궁이고 나의 자녀궁이기 때문에 나라는 걸 무시할 수 없어요. 항상 명궁을 중심으로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